안녕하세요. 법승상담소 김범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련법 개정 이후 꾸준히 상담이 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 정리가 되지 않아 다시 잘해보려는 마음에 그동안 연락도 하고 집으로 몇 번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저를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일반적으로 스토킹이라고 하면은 자신이 모르는 사람, 즉 타인이 저지르는 범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스토킹은 타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연인,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흔한 범죄입니다. 다만 본인이 스토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인데요. 헤어진 전 연인이나 이미 별거를 통해서 각방을 쓰고 있고 서로 다른 주거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부,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경우,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얼마든지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에 해당하여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흉기를 사용한다거나 위험한 물건들을 소지한 상태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토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보통 벌금 10만 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사회에서 스토킹이 이슈화되면서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형사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러한 어떤 처벌에 그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나서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린다거나 더욱더 그런 어떤 위협을 가할 경우에는 구치소에 1개월가량을 유치할 수 있는 강제 조항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킹과 스토킹이 아닌 행위의 경계가 모호한데요. 스토킹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지인, 가족들, 동거인에게 마찬가지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모두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토킹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어떤 민사적인 가처분이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에 근거해서 특히나 요즘에는 관련 법 개정이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소를 당해서 처벌 위기에 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해서 어떤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어떤 방어를 위해 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하기도 하지만 피해자 분들도 이러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선 변호사를 사용을 해서 앞으로 있을 합의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을 기대한다거나 이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최근 스토킹 처벌법 강화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피해자 내지 피의자, 즉 가해자 여부를 가리지 않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조력을 받아서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승상담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법무법인 법승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즉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김범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